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결국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최초의 상황인데요. 지금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등 정부가 어제 집중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겠고요. 이번 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어떤 식의 전망들을 좀 내놓을지, 또 기준금리는 인하할지 동결할지 그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보는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계 감사 마감 시즌을 지금 겪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는 지금 서문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자체적으로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문시장 자체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황. 그래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실제 휴업을 하고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들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심각 단계, 그동안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 압박이 많았습니다만은 계속 주저하고 있던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심각 단계로 올렸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기사 부제목에 보시겠지만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 신천지 사태가 있죠. 지금 현재 감염원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 대구 예배를 같이 드렸던 300여 명의 신자들이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물론 신천지에서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모두 연락을 닿게 해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300여 명이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전국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인원이 200여 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14일간 잠복기 내에 추가적으로 확진자로 나타날 경우 확진자뿐만이 아니고 사망자 숫자까지 빠르게 늘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피크를 칠 수 있다. 지금 어제 방역당국 얘기한 걸로는 향후 2, 3일 이내에 아마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잡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체의 확산, 감염 속도를 도저히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주 내에 이 사태를 한풀 꺾이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 어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그 속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들이 초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등이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개강을 2주 정도 연기를 한 상태인데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그 개학을 일주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지금 3월 2일이 개학일이었는데요. 3월 9일까지 연기해 놓고 향후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2주 정도 늦췄던 대학교 개강에 지금 그 개강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지금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 3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중이 아마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유행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번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는 형태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면 더 심각한 부분들은 지금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공장 가동 중단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됐다 그러면 이제는 국내 내부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국내 공장까지도 지금 가동이 조금씩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삼성 구미공장, 이 구미공장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이 구미 공장 내에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지금 구미 공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지금 가동을 중단한 상태고요. 방역을 실시한 이후에 공장을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롭게 지금 삼성이 출시하게 될 S20이라든지 또는 G 플립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지금 이 구미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초기 초도 물량은 일정 부분 좀 차질이 빚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현대차의 협력업체인 서진산업 셰시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서진산업 내에 확진자,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24일까지 공장을 지금 폐쇄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미 공급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전체 방역 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지금 자동차 생산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대표 자동차 업체, 국내 대표 전자업체들이 실질적인 이 감염자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24일까지 폐쇄로 인해서 당장 실적의 가시적인 어떤 실적 악화 요인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간헐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레이 첨단 소재 여기는 지금 국내하고 미국, 일본하고 합작사인데요. 이 합작사 역시 그 공장 내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하면서 생산에 일정 부분 차질이 또 빚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경북, 대구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경북, 대구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단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들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확진자의 주요 동선들이 지금 동시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동선에 놓여 있는 주요 유통업체들도 일시적으로나마 휴점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업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1층 식품관 전체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지금 롯데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등등 각 확진자들이 거쳐간 지역에 있는 영업점 매장들은 지금 문을 좀 닫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제조업체와 달리 유통업체들은 하루하루 문을 닫을 경우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더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방역업체, 방역당국이 생각하는 향후 일주일간 어떤 최대 고비는 우리 증시에도 어떤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증시, 특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자동차나 전자업체,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방어적인 디펜시브한 주식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금통위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는 금통위는 어떤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게 이번 주 열리는 27일에 열리는 금통위 회의의 가장 큰 포커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많은 전망 기관들은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한 1%까지 그나마 좀 선방할 경우에 마이너스 0.3%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낮춰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일정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그 못지않게 또 여전히 이번에 일단 동결을 하고 정부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 엄청난 재정 자금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이후에 금리 인하는 차후에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고 있는 쪽도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얘기들은 전망률, 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는 분명히 하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향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금통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깜빡이를 켠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음 금통이나 그 다음 금통일 때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다수파의 의견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전문가들 11명의 전문가들 의견을 보시면 실제 여기서 금리 인하를 이번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전망한 그 전문가들은 총 5명입니다. 전체 11명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요인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이하로 지금 내려간 상태거든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4% 정도 내려가면서 기준금리 이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도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주된 전망 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좀 한국은행이 일단은 동결로 관망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당장 이번 2월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다음 금통위 때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엄청난 재정 자금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도 정책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정부 재정 자금 지원이 우선이다. 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 집값이 다시 위로 폭등할 경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은금통위가 이번 달에 내놓을 어떤 시그널을 살펴보시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총 이전에, 주총 4주 전에 지금 4주 전인 2월 말까지는 감사인에게 지금 증선위에 연결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 확정된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이걸 보고 감사 의견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걸 3월까지 주총 1주 전까지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상장사들이 무려 지금 국내에 800여 곳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법인,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법인과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현지 법인이 재무제표 확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이 회계 대란 우려감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 바이어들의 얘기입니다. 중국과 수출 거래를 많이 하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어들과의 대금 결제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무제표 반영 여부가 또 한 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총 70여 곳 정도의 국내 기업들이 결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금융당국이 중국에 자회사를 둔 상장사 같은 경우는 1, 2개월 정도 시장 제재를 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연결 재무제표 마감 시한, 감사 보고서 마감 시한 이 다가올수록 이런 결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방역당국 역시 선제적인 코로나19 사태 차단을 지금 막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투자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마지막 공고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